이상민이 이제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사실상의 국힘당이죠. 국민의힘 당이 됐죠.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탈당의 빌드업인데 당장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뭔가 더 어그로를 끌면서 내가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지질 거예요. 이 양반은. 저는 이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이상민은 나 이제 알아. 그 이상민밖에 몰라요. 저희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떠나 보냈습니다. 이상민 이름 진짜로 많아. 룰라 이상민, 성대모사 잘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저 국민의힘당의 이상민. 농구 선수도 있어. 농구 선수 이상민. 와 진짜 많네. 뭐 어쨌든 그냥 저는 그냥 멀리 안 나갑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고 싶어요. 12월 초라고 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왜냐면은 민주당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상민이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른 당 갔다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상민만. 자, 아주 옛날 기사를 한번 리바이벌 해볼게요. 무려 2008년 3월 19일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이상민 탈당하고 자유선진당으로. 상습범이라고 하죠, 이러면. 역시 야, 근데 저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이네. 15년 전인데 이상민 많이 젊었다. 이상민이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공천 탈락해서 이 사람이 탈당을 해서 저 자유선진당으로 갔고 그 후에 다시 3년 후에 이상민 선진당 탈당해서 민주통합당 입당. 2011년 12월 29일입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바뀌지가 않네요. 자,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이상민 당적. 물론 여기는 당명 변경 같은 게 있고요. 또 이제 합당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유독 자유선진당의 그게 보이는데 하나 더 첨가를 하겠네요. 국민의힘당으로 빨간색을. 아우 뭐 무지개떡 안철수 이후로 또 하나 만드나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아시면 따라 불러주십시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한마디였었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 이상민 내가 거기다가 오늘 저 민주당의 이상민이 포함 안 된 4명이 기자회견을 했죠. 저 그림은 뭐겠습니까? 이분들은 탈당파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당내에서 어쨌든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공천 원칙을 보여달라. 뭐 그런 기자회견 같이 보이죠. 저기에 맞서 말하는 원칙은 무슨 원칙일까요? 근데 이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고 있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 네. 밖에. 이원욱은 인터뷰에서 이름을 내걸지 못하는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저 4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원칙과 상식이 없는 사람이 또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원상. 원칙과 상식, 원상복구, 진상. 면상이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제 다른 분석을 굳이 하자면 민주당에서 약 40명쯤으로 예상되는 가결파들 중에 이상민 포함해서 저 4명, 저 이원욱,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이 소수로 전락했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지금 뭐 오늘 정봉주 의원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결한 사람들 실제로 진실 고백하고 한텀 쉬는 쪽으로 가는 게 정치 생명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 내 아가리에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보니까 우리가 가결해 준 게 이재명의 누명을 벗었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잼마을 이장을 이재명이 내려놓아야 된다. 나 이렇게 코미디 같은 기자회견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국가기관인 줄 알았는데 잼마을이. 잼마을 이장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자리였구나. 그리고 또 그런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는 정말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험지에 출마하라고 하고. 참, 근데 자, 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원 당원이죠. 아닙니까? 그 잼마을에 있는 대다수도 당원들이고요. 이들이 말하는 그 개딸도 다 사실 우리 당원들이거든요.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뭐 당 활동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디에 원칙과 상식이 있다는 이런 뒷마을이 네. 지역구 편성되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을로 저는 아까 그 4명의 국회의원들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민주당에서 공약 실천율 떨어지는 국민을 위해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잘 못하는 민주당의 루저들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4명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한 달. 저거 해결되지 않으면 탈당할 거야 같은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는 진짜 정치를 왜 이렇게 더럽게들 하나. 그거는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원류로 한번 가볼까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 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한참 대선자 1위를 달릴 때 이낙연계 쪽 사람들은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낙연이 자기 스스로 자살골을 넣었죠. 자책골을 넣어서 이낙연, 박근혜, 이명박 사면론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확정받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낙연계가 꺼내든 게 대장동 같은 거잖아요. 흠집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경선할 때 기억들 하십니까? 저 윤영찬이가 이재명 후보 확정됐을 때 승복하지 마세요. 연설하지 마세요 했던 게 여러분들 다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진 가장 큰 이유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낙연계는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까지 갑니다. 가본 사람 다 알잖아요. 심지어 홍영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인데 SNS에 행사에 이재명 사진을 지우고 이낙연 사진만 올리는 만행을 저질러요. 내가 알고 있기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이재명이라고 한답니다.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그런 자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또 이재명 대표가 됐어. 77.77%로. 처음에 성남시장 출신이고 소위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이고 변호사는 했지만 뭐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주류들의 어떤 이재명 무시. 그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랑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는 저런 식으로 4명이 모여갖고 기자회견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나는 저거 보면서 저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흑화된다 그래요. 자기들이 보기엔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자기를 탄압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뇌피셜이 생긴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좀 너무해갖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윤석열과 잘 싸우던가 아니면 의정활동을 잘하든가 오늘 나온 저 사람들 새날이 다 검색한 사람들이잖아. 의정활동 잘했는지 공약 잘 지켰는지 다 빵점이에요. 어느 것도 잘한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저 4명들이 저렇게 뭐 기자회견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약간 이게 방송용 용어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상민이야 원래 이랬다 저랬다 나갔다는 철새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뭐 나가겠다고 저렇게 딱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4명은 결국 국힘당을 가도 국회의원 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복구하면서 괜히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이니 모교하고 계속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냥 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치사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은 저기 사진 찍힌 4명을 보면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이 4명은 다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습니다. 의원도 못 되고 이제 방송에서도 안 불러줍니다. 방송에서 불렀던 거는 민주당 의원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불렀던 건데 이제 의원에서도 떨어지면 방송에서 이 사람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어. 관종에만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뭐냐면 국회의원들도요. 상당수의 숫자가 유튜브 방송 나오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사람한테 모욕적인 소리 들은 적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송 안 나갑니다. 근데 이 자들 특성의 시작점은 뭐냐면 종편 같은 기성언론입니다. 그런데 나가면은 부를 때 왜 부르겠어요? 유성을 까라고 부르겠어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니에요.
내부 문제 물어보는데 최적화돼 있거든. 대표적인 게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의원 사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이런 걸. 그럼 나가면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이나 김남국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저건 잘못됐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뭐 종편은 아니지만 김현정 같은 데 나가면 꼭 그런 질문 하잖아요. 클릭수 올리려고. 그럼 거기다가 민주당을 까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하는 보수가 보기엔 바른 말하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했던 말을 증명해야 되니까 민주당을 지키는 발언보다는 내부 총질 발언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시작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끝까지 저렇게 가서 기자회견에서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요구사항이라는 게 제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으시오. 나 태어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제일 찌질한 역사적 사건이지. 제 마을을 굳이 따지자면 노사모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 압도적인 대선 지지율 1위인 사람이고 무려 윤석열한테 24만 표로 진 사람인데 우리가 최소한 정권을 가져와야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상황이 열리는 거거든. 이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아예 나쁜 사람 취급 놓고 검찰에다가 집어넣고 감옥에 쳐넣고 비대위원장 만들어서 단수공천 받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냈다가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내가 당대표 이재명이면요 출당시켜버립니다. 제명시켜버린다고. 저 한지씨 이거 뭐예요? 저들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제명시키는 운동이나 한번 할까? 진짜? 저번에 이재명 대표 기억납니까? 병원 입원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 징계하라고 하는 거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한 번 감쌌잖아.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때 5명 그 오적 청원한 운동한 게 새날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답변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니까 감싸 안아주면 칼 더 찌르는 저런 캐릭터들은 제명시켜버려야 되는 거지. 에휴 씨. 자 이야기 좀 진척시켜보면 저는 친명 비명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랑 안 친해도 개혁파냐 아니냐가 난 중요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또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친명을 표방하는 사람 중에 옛날에 친명 아닌 사람들이 80%야. 근데 지금의 친명이 됐으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 사진 찍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개혁적이냐만 봤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저 리스트 만들어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역 비명계의 도전장 낸 원외 친명계. 그러니까 현역 반개혁파의 도전장 낸 원외 개혁파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저 지역구는 이윤정 님이 그리고 현역 그러니까 원외 출마자는 그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빠른 속도로.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최현일, 서울 광진갑 전혜숙, 이정헌, 서울 은평을 강병원. 잘못 읽고 있어. 다시 현역까지를 저 이윤정님 읽어야죠. 다시.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4선,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서울 광진갑 전혜숙 3선, 이정헌 전 선대위 대변인, 서울 은평을 강병원 재선,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경기 부천을 35선,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경기 화성을 이원욱 3선,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 안상 상록갑 전해철 3선,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경기 용인병 전춘숙 재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경기 성남중원 윤영찬 초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원 유성을 이상민 5선, 대원이 뭡니까? 대전 유성을 이상민 5선,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경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대전 대덕 박영순 초선, 박정현 최고위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 김종민 재선, 황명선 전 민주당 대변인, 광주 서갑 송갑석 재선, 강희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지금은 공동대표 됐어요. 광주 동남갑 윤영덕 초선,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광주 동남을 이병훈 초선, 김성환 전 동구청장.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많은 분들을 다 인터뷰하는 건 불가능해요. 알려놔 드리려고요. 네.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남영희. 근데 거기는 사실 남영이가 워낙 확고해가지고 도전자가 없잖아. 그런가요? 네. 왜 기억해 그러냐면, 주시면. 아니 지금 남영이는 개혁파인데
그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문제는 친명 비명이 이건 프레임이고요. 지금부터는 반개혁파와 개혁파로 전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왜 현역 의원들이라고 거명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경선하시면 됩니다. 내 말이 자신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그중에 다 인터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 내일 궁금했던 게 홍영표 지역구는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왜 웬만한 지역구는 다 그게 구도가 돼 있잖아요. 누군가 했더니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아시죠? 저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아주 그렇게 셀럽은 아닌데 진짜 열심히 하는. 소상공인들 대표한 비례로 들어오신 의원이시고요. 인천 태생이세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오시나 하고 열심히 봤는데 저희 집 선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동주 의원이 인천시에서 저희 시당 행사 있을 때도 늘 참여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더 아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그런 후보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선택은 굉장히 훌륭해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반개혁파 지금 저 4명처럼 기자회견 하진 않지만 실제로 양대 축이 있어요. 그 전해철과 홍영표입니다. 근데 그 지역구는 아무도 엄두를 못 냈는데 이동주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초선 비례인데 홍영표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리스트에도 홍영표는 없는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쪽 같은 경우 아까 그 뭐 개혁판이 아니냐 이런 거는 중앙일보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새날 입장과는 아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그게 김성환 전 동구청장인지 이병훈인지 아무도 잘 몰라요. 중앙일보가 리스트업 해줘가지고 내 수고를 덜어드려서 그냥 감사히 읽어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화요일 날 그 출판 기념회 했던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남양주 을이죠. 아는 사람은 알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 진짜 이름 잘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남양주 을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김한정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아는데 김한정이 누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김병주 의원. 근데 김병주 의원은 진짜 어디다 내놔도 아깝더라고요. 아마 민주당 초선 비례 중에서 가장 탑을 꼽으라 그러면 나 김병주를 꼽을 거예요. 팩트면 팩트, 어떤 메시지 전달이면 전달, 의정 활동도 잘하고 기억들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꼽사리 하나, 그 다음에 김의겸. 김의겸은 지금 군산 나가는 거죠? 네. 꼭 살아 돌아오셔야 될 의원님들 중에 김병주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비례이시긴 했지만 뭐 지역구 현역 의원들 몇 배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군산 출마자들 중에 그 같은 지역에 또 경합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쨌든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북 군산에 혹시 신영대 의원 목소리 아시는 분 있어요? 이름도 처음 이름도 처음 듣습니다. 듣죠. 네. 대학교 이름이 아니에요. 내 말이 이런 거야. 옛날처럼 운동권처럼 막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 지역구에 군의원, 시의원 아니잖아요. 도의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국의 국회의원이면 존재감도 좀 있어야죠. 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광명가죠. 지금 양기대 지역구에. 그리고 나머지 뭐 스킵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날 패널이었던 이덕순 변호사는 전주 나가죠. 전주. 우리 덕춘 변호사가 지난번 그 총선에서 그 경선에서 경선 부정도 있었고 굉장히 아깝게 탈락했던 양보했죠. 예, 그런 주자인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본인 혼자. 제가 보니까 홍보는 널리 안 되긴 하는데 쇼츠도 잘 만들고 막 여기저기 진짜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저는 같이 시사 패널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애정이 가는 그렇죠. 친구입니다. 예, 되게 좋으신 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오늘로 끝이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지역구에 누가 개혁파지? 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건 이야기 결론일 수 있는데 이 논란이 왜 생겼냐? 경선 안 하겠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4명도 있잖아요. 자신 있으면 경선하면 되잖아. 미리 질 것을 예상을 하고
여론조사 돌아오는 거 보니까 나 떨어지겠군. 그러니까 이재명 탓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민주당이 사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 서울시장 후보 하셨던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위치가 굉장히 흔들리거나 힘들 때 당내를 공격해서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들이 사실 먹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제왕적인 당대표가 있을 때고 그런 힘이 아주 셀 때 강할 때였지만 지금은 당원의 힘이 훨씬 더 센 민주당의 이가 살아있는 그런 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분이 김병기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같이 활동했던 게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문자를 한번 보냈더니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검증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그런 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 김우겸 의원 군산 무슨 군이라고 하셨는데 군산은 단일 선거구예요. 안 하죠. 군산 1명 국회의원, 군산 선거구.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다른 게 쉽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기자회견 하지 말고 경선을 합시다 하면 되잖아. 문제는 저번에 우리가 보여드렸죠.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반기업파로 가더라. 그 이유는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의정활동 개판치고 공약 안 지켜도 계속해서 공천이 되니까 하는 문제라서 민주당 최고의 개혁은 실력 없는 국회의원들 공천 탈락시키는 거고요. 그 역할을 당원들이 하겠다는 당원들이 거예요. 내일 서울에 첫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낙엽의 시대도 가고 낙엽도 다 지고 수박의 계절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그 전까지 당원의 손으로 정말 개혁파들 열심히 국회에다 밀어놓고 정권 대탈환하고 개헌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다시 후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열심히 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주잖아요. 총선 때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의석을 얻으면 한 석이라도 180석에서 21대보다 그럼 그게 확정되는 출구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 또 그래서 한 12시쯤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즉석 번개 한번 합시다. 시청자분들이랑. 근데 그 상황 그보다 떨어지면 그런 건 없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때는 눈물을 안 흘릴 거고요. 다시 윤석을 끌어내리고 그 이재명을 좀 늦게 몇 년 뒤에 대통령 당선시킨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끼리 모아서 눈물 한번 흘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지점에서 이제 고민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지역구에 좀 더 열심히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다녀라 이러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우리 지역구 내 있는 분들도 새날이든 이 우리 쪽 당원들 그리고 좀 더 전파할 수 있는 이 방송에 좀 더 출연을 해라 이런 분들 의견들이 계속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송 출연 요청이 있는 곳 다른 곳도 사실 저는 다 기존에 하던 요 한 2개 정도만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또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뭐 이러고 나면 좀 정리해야 될 시간도 올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 우리 총선과 관련 없는 얘기 해도 되죠? 해봐요. 마무리. 오늘 지금 우리 그 수능생들 열심히 수능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제 페이스북에 썼지만 수능을 임하지 않는 또 나이 또래 청년들 저 응원 글도 쓰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번 수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필러 문항에 대해서 분명히 또 그 사이에 자금이 저희가 진짜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수능에 임하는 대부분의 학부모 그리고 뭐 그 사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학교 일선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시험이 끝난 순간부터 긴장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결과 뭐 물수능이 됐든 불수능이 됐든 정말 그 여파는 뭐 저희가 걷잡기 힘들 정도가 되긴 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잘 극복해낼지도 이제 심히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즉흥적으로 네. 가장 모자란 자가 가장 똑똑한 척하다가 나라가 개판되고 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새날에 이재명 대표님 모셔보면 100만 넘는다. 늑대 얼굴님. 늑대 얼굴님 하나만 알려드릴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출연한 방송이 새날이에요. 잘 모르셨구나.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진영 유튜브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단독으로 모시는 거는 서로 안 하는 게 룰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연하지 않아도 지지할 거니까. 우리는 집토끼예요.
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오실 날이 있을 텐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새날이 이재명 대표를 가장 많이 인터뷰한 방송이라는 말씀. 이재명 대표님이 빨리 나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날이 빨리 100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 끝내고 싶은데. 자, 감사해요. 자, 새날 물러갈게요. 새날은 이따가 오늘 저녁에 안 와. 너무 힘들어. 내일 낮 방송이 오고요. 지금 한 20분 후에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오늘 주제 진짜 재밌어. 한번 가봐요. 정봉주 TV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